네, 여러분, 7강 실전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집에 가면서 태블릿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못했는데, 좀 더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네, 기왕이면, 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올려드리려고 좀 늦은 시간에 찍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잠긴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78쪽이고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에요. 역시 미부어겠죠. 그래서 여차저차 확인해보자. 강제력. 그렇지. 도덕적 이성은 어떻게 강제력의 희생이 되지 않고서 강제력과 동맹을 맺을 것인지를 배워야 한다. 뭐가 필요하다? 강제력이 필요하다.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강제력은 사회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2번. 사회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목적이 정당한지보다 갈등의 제거를 중시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 틀렸는데요. 강제력을 사용하는 목적이 정당한지보다 갈등의 제거 그 자체를 중시한다면 어떤 독재 정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재 정부가 있다. 그런데 평화로운 시민들이 이 독재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독재에 저항하는 집회를 시민들이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자, 사회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목적이 정당한지보다 갈등의 제거 자체만 중시해야 된다면 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독재 정부가 이 집회 자체를 강제력을 이용해서 해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는 여러분, 자, 이 사회 강제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의지의 통제 하에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선의지라는 것은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3번 볼게요. 정치는 윤리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 즉 양심과 권력이 타협을 이루는 영역이다. 그렇죠? 4번. 인간 이성 자체는 집단 간 힘의 균형을 더욱 평등하게 이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인간도 집단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집단 안에서 이기적인 충동이 더 강화된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이 모인 사회가 비도덕적인 집단이 될 수 있더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성 그 자체는 힘의 균형을 더욱 평등하게 이룩하려는 경향이 뭐냐? 평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네, 평화를 이룩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단과 힘의 균형을 평등하게 이룩한다는 것은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여러분 갈등, 전쟁 이런 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 5번. 집단의 이기심은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 견제될 수 있다. 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향하는 다원적 평등주의 사회는 누굽니까? 왈척. 자, 을 보시면 정의의 1차적 주제로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해서 자,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서 그것을 어디에 적용하려고 했느냐. 사회의 기본 구조, 기본 제도에 적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을은 롤스.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A. 왈처가 롤스에게 어떠한 기본적 자유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음을 간과한다. 롤스가 간과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롤스도 그 제1원칙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기본권에 있어서는 최소한 최대한 평등하게 그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학습지 보시면 이 기본적 자유라고 해서 기본권의 예시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뭐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 혹은 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인데 이러한 기본적 자유가 기본권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나의 표현의 자유도 기본권인데 나의 표현의 자유와 어떤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면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이 사유재산을 가질 자유 이 기본권끼리 부딪힐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기본권이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롤스는 이 기본적 자유라는 것은 때때로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본적 자유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것에 롤스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롤스가 간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번 선지가 틀린 겁니다. 자, 2번 A 역시 왈처가 롤스에게 자, 직위의 불평등은 자유 및 기회의 평등과 양립 가능해야 함을 간과한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제1원칙과 제2원칙을 통해서 롤스가 다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롤스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 선지 틀렸고요. 3번 다시 왈처가 롤스에게 정의의 원칙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산물이어야 함을 놓치고 있구나. 왈처는 무슨 주의자? 공동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왈처는 어떤 사회의 정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회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이 반영되어서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어떤 상황에서 도출했다?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왈처가 롤스에게 너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틀렸지만 확인할게요. 롤스가 왈처에게 특정한 사회적 가치가 소수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구나. 간과하지 않죠. 자, 왈처 독점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뭐가 안 돼? 지배와 전제가 문제다라고 본 거죠. 5번,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도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전혀 간과하지 않고 있죠. 소규모 불평등, 독점 있을 수 있어요. 다만 A 영역에서 내가 우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B 영역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습득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지지 않는 한 이게 바로 뭡니까? 지배죠, 지배. 지배와 전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대체로 평등하다고 본다라는 게 왈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 4번인데요. 3번은 자,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 말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다. 자, 여기 확실한 문장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쾌락과 안전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목적, 유일한 목적이다. 누굽니까? 네, 벤담이 되겠습니다. 벤담. 자, 을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기업가 계층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미숙한 노동자 계층으로 출발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하고 여기서 우리가 롤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자,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롤스는 복지국가 혹은 복지사회 하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비교해요. 그래서 복지국가가 아니라 재산 소유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정의로운 어떤 사회의 모습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복지국가는 어떤 경쟁의 마지막 순간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부를 재분배한다는 것은 세금을 부유한 사람들한테 걷어서 하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푸는 거죠.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복지국가라면 자,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직접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를 재분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라든가 직업을 가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체제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고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상가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갑은 벤담, 을은 롤스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갑은
벤담은 인간 행위의 궁극적 근거를 오직 고통이나 쾌락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 자, 벤담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위의 동기다라고 보고, 네. 그래서 고통은 악이고 쾌락은 선이다라는 관점에서 공리의 원리를 주장하게 된 거죠. 네. 2번 갑은 벤담은 공리의 원리가 또 다른 도덕 원리에 의해 규제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렇죠, 여러분. 도덕이나 입법의 원리로 공리의 원리를 제시했고 다른 원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3번 을은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향상될 수 있는 계층 간 격차는 허용된다고 본다. 그렇죠? 네, 차등의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4번 모든 사회적 가치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죠. 네, 사회 경제적 불평등, 계층 간 격차 허용할 수 있어. 언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네. 자, 5번 갑과 을은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른다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자, 지금 절차적 정의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롤스는 절차적 정의관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렇다면 벤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벤담은 여러분 공정한 절차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 최대 이익이 된다면 과정이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과정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익이 크다면 그것은 옳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과주의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롤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한 것. 자, 자연적 자산이 소유 권리를 지닌다. 소유 권리를 갖는다. 누구예요? 노직이네요. 그럼 노직이 롤스에게 제기할 비판입니다. 기억. 자, 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구나. 롤스가 여러분 정의 원칙이 이렇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거 롤스의 주장입니다. 롤스 간과하지 않고 있죠? 자, 기억은 틀린 선지입니다. 그러면은 자, 느르는 맞는 거고 정답은 디귿 선지가 결정짓는 겁니다. 자, 느르는 맞는 건데 확인할게요. 자, 니은 자연적 자산의 분포를 공유 자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데 롤스가 간과하고 있다. 그렇죠.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연적 자산이든 자연적 자산의 분포이든 다 공유 자산이라는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리을 빈곤한 사람들의 이익 증진을 위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혹은 복지 정책 시행을 위한 재분배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렇죠. 정부가 나서서 재분배하면 안 되거든. 자, 그럼 디귿 선지 볼게요. 개인의 더 우월한 재능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간과하고 있나요? 전혀 간과하지 않죠. 자, 롤스도 개인의 더 우월한 재능 그 자체는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적 사실이다 라고 했어요. 학습지에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죠? 네. 그래서 디귿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 보시면 다음 사상가 정의의 원칙은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네, 상이한. 네, 누굽니까? 왈처네요. 공동체주의자. 자, 보기 각각의 사회적 가치의 분배 영역의 내재적인 원칙을 모색해야 한다. 자, 각각의 사회적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다양한 분배 영역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분배 영역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각각의 원칙을 모색해야 된다. 자,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있어요. 사회적 영역이 있다. 사회적 가치의 영역. 이 안에 각각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 부나 기억나시죠, 여러분? 명예나 교육 영역,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그다음에 정치 영역에서 권력. 그러면은 이 각각의 사회적 가치의 분배 영역, 자, 외부에서, 자, 이 분배 영역 바깥에서 어떤 원칙, 분배 원칙이 주어진다면 이건 외재적인 원칙이죠. 그게 아니라 이 분배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분배 원칙을 각각 찾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니까 이 분배 영역 간의 경계를 세워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 지배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다윈적 평등이 실현된 사회이다. 그렇죠. 그럼 답은 디귿이 결정짓는다. 분배 정의의 원칙은 문화적 다양성과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분배 정의의 원칙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죠. 공동체마다 달라질 수 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리을 틀린 건데 볼게요. 한 사회에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가 하나의 가치에 의해 통합되어야 한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지배와 전제. 안 된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6번 보자.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은 하나의 상품이다. 네, 누굽니까? 마르크스.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거 마르크스밖에 없어요. 자, 을 보시면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누구예요? 롤스. 자, A. 마르크스의 입장. 노동자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 자본가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자, 여러분,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개혁하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네. 점진적 개혁 안 된다. 뭐 하라고? 혁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유혈혁명을 하라고 했어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피를 봐서라도 혁명을 통해서 뒤엎어야 한다. 자본가의 공존이 가능해? 불가능해. 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계급이 분리되어 있는데 공산사회로 가서 계급이 없고 국가가 없고 사유재산이 없는 공산사회로 가자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기억선지가 틀렸습니다. 기억 날리고 나면 남는 것은 이건데 그럼 디귿이 결정짓겠네요. 니은은 맞는 거다. 그죠? 자, B. 공통적. 타고난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각자의 몫이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자,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라고 했고요. 롤스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맞는 거죠. 디귿, 롤스. 같은 능력과 포부를 가졌다면 같은 성공 전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롤스의 생각인데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뭐다?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7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7번에 소유 권리에 의거한 견해를 소유 권리 누굽니까? 네, 노직이죠. 노직. 자, 기억. 분배 정의는 현재 재화가 분배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자, 분배 정의는 현재 재화가 분배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결정되나요, 여러분? 아니야. 현재 재화가 분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에 따라 지금 현재의 소유 권리가 정당한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 각 사람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그 사회 전체의 분배도 정당하다. 그렇죠? 네. 자, 니은 디귿 재분배 행위를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정형적 분배 원칙은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그렇죠.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어떤 것을 분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렇게 분배해라 저렇게 분배해라 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리을 정당한 소유 권리는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자에게 부여된다. 그렇죠. 네. 답은 느드르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형벌관이네요. 자, 오직 보복법만이 누굽니까? 네. 시민사회가 해체될 때조차도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 한다. 칸트네요. 칸트. 그 다음에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결코 개선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조직된 국가에서 사형은 정말로 유용하고 정당한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지금 베카리아네요. 사형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베카리아밖에 없다. 병은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자기 보존이 목적인데 이런 사람들은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계약을 하게 된다. 누군가요? 네, 루소네요. 자,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 A 보시면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사회의 가장 큰 해악을 초래한 범죄가 가장 중한 범죄임을 놓치고 있구나. 자, 여러분 비례성의 원칙인데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과하지 않는다. B와 D. 베카리아가 칸트와 루소에게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데 두 사람은 지금 국가가 그렇게 정당하게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놓치고 있다.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답은 2번인데요. 나머지도 볼게요. C.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살인범에게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지금 이 선지가 왜 틀렸냐 하면 베카리아도 사회계약설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카리아 입장에서도 살인범에게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베카리아도 동의합니다. 루소도 동의하고요. 그럼 차이는 뭐냐? 베카리아는 살인범에게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벌이 뭐다? 종신 노역형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루소는 사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서로 말할 수가 없다. 이 보시면 루소가 칸트입니다. 살인범도 사회계약에 참여한 자이므로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간과한다. 자, 루소는 여러분 살인범이 되는 순간 계약 사항을 위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래서 뭐가 돼요? 살인범은 그 즉시 국가의 적,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시민 아닙니다. 루소가 할 수 없는 말이다. F 보시면 칸트가 루소에게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 살인범은 국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간과하지 않죠. 루소는 살인범은 국가로부터 영구 격리, 추방되거나 추방되거나 혹은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니까요. 간과하지 않는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요. 두 문제 남았겠지? 그렇다. 자, 갑을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아는 것은 자,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이다. 누굽니까? 네, 칸트가 되겠습니다. 응보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을을 보시면 자, 처벌의 가치가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보다 작다면 자, 저울질해라. 그런 처벌은 비효과적이다. 누굽니까? 자, 지금 여기는 사회계약론적 그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벤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적 관점을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1번. 칸트. 형벌은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해 가해질 수 없다. 자, 어떤 다른 선이 뭐겠어요? 사회에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거죠. 사회적 이익을 따지는 거지. 칸트의 입장에서 그렇다. 네, 잘못했으니까 혼내는 거지 어떤 사회적 효과를 위해 혼내는 건 아니다. 2번 칸트. 형벌권의 기초는 자, 잘 봐주세요. 형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죄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이다. 자, 약간의 말장난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형벌, 이제 이걸 처벌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지? 자, 형벌이나 처벌받기를 의욕이 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벌받기를 원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있을까요? 거의 99.9% 없다고 보겠죠. 그러면은 이 범죄자들은 처벌받기를 원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처벌받을 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한 거예요. 남의 지갑을 훔치면 처벌받는데 그걸 알면서도 처벌받을 행위, 그 지갑을 훔치는 행위를 원했던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받기를 의욕한 게 아니라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3, 4, 5는 맞는 건데 자, 형벌의 양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유혹의 강도에 상응해야 한다. 그렇죠. 자, 벤담, 공리주의는 무조건 저울질 해야 돼요. 4번, 형벌을 통해 예방될 해악과 형벌로 초래되는 해악을 고려 저울질 해야 된다. 맞죠?
5번 갑과 을, 형벌은 공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정해지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거 누구라도 동의할 선지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갑. 형벌의 부담과 범죄의 결과는 일반인에게는 가능한 효과적이어야 하고 범죄자에게는 여차저차. 사회 계약 당시, 자, 우리가 위에 한 줄만 봤을 때에는 지금 벤담인지 베카리아인지 모르는데 사회 계약 당시 나왔다. 그럼 누구? 베카리아. 그쵸? 자, 을. 형벌로서 집행된 사형은 살인에 대한 정의 충족, 공적 정의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살인범에게 사형 이외의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자,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누구다? 자, 칸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A에는 어떤 질문이 들어가야 하느냐? 베카리아는 예 하고 칸트는 여기 지금 아니오죠. 아니오 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형벌은 범죄와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하나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내용이에요. 범죄가 중하면 처벌도 중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O인데 OX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기억선지 틀린 선지 제껴요. 네. 니은은 B, 베카리아가 예 할 선지인데요. 형벌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가해져야 되나요? 그렇죠. 네, 사회적 효과. 니은. 다시 형벌을 통해 범죄자의 신체에 되도록 큰 고통을 주어야 하나요? 자, 여러분 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형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되도록 큰 고통이 아니라 되도록 작은 고통을 통해서 사회적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네. 답은 4번인데요. 리을 마저 볼게요. 칸트. 형벌을 집행하고자 할 때 범죄자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하는가? 그럼요. 존중돼야 된다. 칸트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인격이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자, 그래서 맞다. 아니, 이거 아니고. 답은 느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험 다들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노력하신 성과 다들 보시길 바랄게요.